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꿈나라로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가. 비도 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아직까지 비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저는 비를 맞고 갈 길 갑니다.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쉬잖아요.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한 게 아니라 갈팡질팡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한번 산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산에 가지고 정신 수양 좀 할 것 같습니다. 정신 수양. 요즘 정신이 약간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 정신 수양을 하면서 산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딱 천 회장은 머리를 밀어야겠다 그런 말 하던데 거의 뭐 스님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빨리 암자 오빠로 변신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누가 그랬냐, 우리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충격이었어요. 교회 오빠도 아니고 이제 암자 오빠로 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또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와인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 와인 한잔 하면서. 미국을 지금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누구냐 하면은 뭐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월가 전망에도 못 미치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감축 의지를 내보였지만은 이게 충분한 감축의 규모인지 의문스럽다. 그런 의문스럽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지금 보니까 그 한투에서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그 마이크론의 2022 회계연도 4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66억 달러야. 전년 동기 대비 20%, 그리고 전기 대비 23%나 줄었고, 시장 컨센도 보니까 68억 달러를 3% 정도 밑돌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당 순이익 EPS도 월가 전망치 1.37달러를 5% 정도 상회한 1.45달러를 기록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40, 그리고 전기 대비 44% 정도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안 좋아.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없어. 디램의 전기 대비 그 비트 그로스가 10% 줄었고 평균 판매 단가도 10% 초반대에 그런 하락률을 현재 보였다는 거죠. 그 낸드 플래시의 경우 보니까 전기 대비 비트 그로스가 20% 초반대로 하락률을 보였는데 그 낸드 플래시의 경우 보니까 전기 대비했을 때 비트 그로스가 20% 초반대로 크게 줄었어. 크게 줄었고 평균 판가도 10% 중후반대로 낮아졌다. 이러니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좋죠. 자동차 쪽 매출이 포함된 그 엔베디드 부분의 매출 감소폭이 타 부문 대비했을 때 현저히 낮은 전기 대비 9%로 자동차, 뭐 전장 부분 이럴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하죠. 견조한 반면에 스토리지 부분은 매출이 34%나 줄어가지고 여러 부문들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3 회계년도 설비 투자는 올해에 비해서 30% 줄어든 80억 달러를 낮추고요. 80억 달러 낮추고 WFE 투자는 50% 줄이겠다면서 생산 축소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은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수요 비트 그로스 대비 공급의 비트 그로스가 높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올해 2월 재고가 상당함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야. 암시했다. 공급사 재고가 높으면 가격 협상력은 낮아진다고 하죠. 재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 회복과 업황 반등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4분기 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안 좋으면은 다른 쪽도 약간 뭔가 올 거예요. 영향이 옵니다. 영향이 오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한국 경제는 위기냐 뭐 그런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미국을 비롯해서 뭐 주요국의 그 통화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공급망 차질이 있죠. 그 여파 때문에 한국 경제 곳곳에서 이제 현재 위험 시그널이 이제 켜진 거야. 달러 초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고공행진 중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 안팎까지 현재 급등을 했습니다. 안까지 급등을 했고, 그 지금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는 이제 쌓이는 거야. 쌓이고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의 그 IMF죠. IMF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보면은 외환보유액 등 그 대외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제 위기 재현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하지만은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급격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목소리가 큰 거예요. 현재 보니까 2일날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거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충격파로 지난주죠.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섰어. 1,500원도 뚫을 수 있다. 뭐 그런 전망까지 있는데, 그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선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고,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 각각 6%, 6.3% 해가지고 6%를 찍었다. 그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죠. 10월에 7.2%, 11월에는 6.8% 정도 이후 처음이에요. 8월에는 상승률이 5.7% 다소 둔화됐고,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 이제 가격 오름세 진정에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가 상승이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은 물가가 6%대로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대외 여건 악화에 경상수지 흑자폭은 대폭 줄어들고 있고 7월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올해 110조 8천억에 달하는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쌍둥이 적자. 무역 수지는 지금 보니까 9월에 37억 7천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반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처음이야.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겠죠.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지는 모습인데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IMF는 기존 2.9% 전망치를 2.1%로 현재 내렸고, 저 OECD죠. OECD도 현재 2.5에서 한 2.2%로 하향을 했어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있는데, 여기서 28일 한국의 그 국가신용 등급을 AA- 유지를 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까지 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처럼 그 거시경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속출되다 보니까 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은 커지고 대외 신용대에 대한 우려도 확신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고 국가 신용도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5년물 신용 스왑이죠. CDS, 이 CDS 프리미엄이 지난 28일에 보니까 57.98bp야. 57.98bp. 하여튼 연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어. CDS 프리미엄이. 금융시장이 이제 휘청이다 보니까 이제 신용위기의 리스크가 이제 현재 불거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는 그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 국면에 놓인 것은 맞지만은 국가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예전에 외환위기 있죠. 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한 그런 대형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이제 30일 날 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해서 방문했어요. 어디 방문? 필리핀 마닐라 갔네? 기자들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자신감의 원천은 비교적 양호한 그 대외 건전성 지표다. 그렇게 합니다. 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현재의 그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평가를 했고, 8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4,364억 달러예요. 보니까 4,364억 달러 외환보유액이 8월 기준. 그 외환위기 당시 1997년이죠. 97년에 그 204억 달러였어요. 이거 대비 한 21배야, 21배. 금융위기 당시가 그때 2008년인데 이때가 2012억 달러. 그러니까 약 2배 수준이다. 대외 자산도 2분기 말 기준 2조 1235억 달러로 97년도 1176억 달러, 2008년도 5328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단기 외채는 2분기 말 기준 1839억 달러예요. 단기 외채. 97년 584억 달러, 08년도는 1457억 달러보다 약간 늘었지만은 경제 규모 증가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는 게 정부 입장이네요. 제가 봐도 뭐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9%고 97년도에는 657%였어. 08년도에는 72%였고 하여튼 정부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외환 보유액과 그리고 대외 자산이 상당한 규모로 준비되어 있으면서 단기 외채 비율도 높지 않아서 뭐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안 좋아요. 경기 상황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겁니다. 고환율, 고물가, 무역 적자. 하여튼 이것들이 조금 오래 갈 것 같네요. 보니까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도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업, 생업 소홀히 하시면 안 돼. 하시면서도 투자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 워낙 주가가 개판 치고 있으니 주식 투자하기가 참 재미없어요. 하더라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신저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그 정한 선이 있을 거야. 기준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보니까 뭐 댓글 이런 댓글도 있네. 3만전자 가면 땡큐다. 3만전자 지금 뭐 4만전자까지 왔는데 야 설마 4만전자까지 오겠나 했는데 우선주가 왔긴 왔어요. 그 3만전자 뭐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은 4만전자 안에서 우선주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45,000원 하여튼 많이 떨어지면 45,000원까지 보고는 있어요. 하여튼 뭐 3만이 오든 4만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량이 중요하다. 많이 늘리고 싶다. 늘리고 싶은데 총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알이 많나요? 하여튼 총알, 현금, 캐시, 창출하러 가는 창출, 캐시를 창출해야죠. 채굴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하여튼 캐시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봬요. 여러분 굿나잇.